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40대와 50대 두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두 남성 모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저렇게요. 자, 실제 집안 모습인데요. 분홍색, 흰색, 붉은색, 여성용 한복 같은 게 벽에 걸려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에는 부츠, 굽 높은 신발, 대부분 여성용 신발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여성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남성을 동시에 살해한 범인이 여성인 걸까요? 이 사건 범인의 정체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일단 두 남성이 살해가 된 사건 현장인데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시신이 두 구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방이 보면은 집주인이 월세를 준 그 세입자의 방입니다. 거기에 시신 두 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이었고 둘 다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세대 그 주택인데요. 예. 한 사람은 상의가 약간 올라간 상태였고 한 사람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이 시신에는 살해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흉기에 수십 차례 공격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범인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질식시킨 것으로 보이는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발견을 했답니다. 세입자가 사는 방 안의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날 우연히 내렸던 비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와갖고 창문이 열려있길래 창문 닫아주려고 가다가 그 방 안에 사람이 누워있어서 그래도 대답이 없고 그래. 아, 비가 와서 문 닫으려고 얘기하다가 알았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창문 안을 들여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자칫 이 사건 미궁에 빠질 뻔한 건데요. 자, 그런데 정작 그 방에 사는 세입자는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로 어딜 간 겁니까? 네, 정말 놀랍게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오호. 이 세입자 김 씨가 이 집주인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온 번호를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입자 김 씨가 과거에 이제 알코올 치료를 받았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 씨가 사건 추정일에 이 입원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범행이 발생을 했다 보니 몸에 혈흔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 의심을 하니까 본인이 코피를 쏟아서 이렇게 피가 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입원 치료를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병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왜 그 병원으로 숨어 들어간 걸까요?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범죄의 그 정신병력 같은 경우를 그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면 은폐보다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을 생각도 있어요. 범죄를 일종의 그 심신미약 이런 걸로 위장하기가 딱 좋거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때문에 용의자가 행적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의 세입자,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겠죠? 의자에 앉게 됩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트레이닝, 그리고 아담한 체구. 누가 봐도 여성 중에서도 작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두 남성을 살해한 게 맞습니까? 네, 김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일단 피해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박모 씨 그리고 40대 이모 씨였습니다. 둘 다 노숙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역에서 이날 처음 부산역에서 만난 이 노숙,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김 씨가
어머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찬바람도 불고 하는데 술 많이 먹고 찬바람을 쐬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더 마시자라고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또 새벽 3시쯤이 됐을 때 두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여성이 노숙인 2명한테 접근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고 3명이 함께 그 여성 집으로 간 겁니다. 1시간 만에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 씨 진술에 따르게 되면 김 씨가 안주를 만들어 주겠다고 부엌에 가서 안주를 만드는 사이에 그 피해자 2명 뒤에 서로가 이제 감정이 격해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뺨 말리려고 갔더니 그 두 사람이 술을 취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를 나니까 김 씨에게도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가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노숙장의 한 명을 그만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남은 노숙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왜 날 말리지 않았어? 어이? 화를 내다가 그만 질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체구의 여성이 혼자서 처음 만난 남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했고 둘이 싸우니까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여성 1명이 남성 2명을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 씨의 집에 걸려있던 아까 그 분홍색 옷, 그 옷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면은 좀 여장이라고 해도 좀 골구견 여장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옷부터 여자 옷을 입고 소지품이나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칠해가며 누가 봐도 여자인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장을 했다? 여자로 착각할 정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남성이고요. 심지어 나이가 66세입니다. 66세 남성 김모 씨입니다. 66세.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처럼 보였냐? 바로 이제 여장을 평소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아까 그 방에 보시면은 뭐 붉은색 한복, 흰색 개량 한복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입고 또 굽 높은 하이힐 신고 매니큐어 바르고. 오.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다니고 동네에서 다도 유명한 여장 남자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엿장수 복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녔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의 평상복이 아니라 좀 굉장히 요란스러운 그런 분장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근데 또 여자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체구가 굉장히 아담해요. 키가 155에다가 몸무게가 50kg니까 딱 여자 체형인 거죠. 그렇게 40년 넘게 이 여장 남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네, 이게 보면은 14살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커스단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는 외줄타기도 하고 여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장을 정말 생활화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서커스단에서 나오고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여자처럼 꾸미는 일은 아주 익숙했다고 합니다. 공마단에서 14살부터 20대, 22살까지 서커스에서 여장을 하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김 씨가 진짜 여자인 줄 알고 집에 따라간 겁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피해자들은 김 씨가 진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따라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요, 평소 자주 여장을 하고 이 역앞에 가서 남성 노숙인들과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노숙인들 대부분 김 씨를 여자 아니냐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김 씨가 여성인 줄 알고 성적인 목적으로 집까지 따라 나간 것으로 이제 알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 씨가 안주를 만드는 사이에 두 피해자가 다툰 것도 누가 먼저 김 씨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싸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여장 남자 김 씨, 왜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한 두 남성을 한꺼번에 집으로 불렀을까요?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집이란 공간은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한 공간이고 그런 것 때문에 범행 장소로서 유인한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공간으로 생각돼서 유인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 주장은 두 사람이 싸웠기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두 사람이 싸우면 말려야지 경찰을 불러도 되는데 살인을 택한 걸까요? 알고 봤더니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8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살해한 뒤에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데요. 과거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남성인데 이 김 씨가 사실은 자갈치 시장에서 엿을 파거나 노동상을 할 때인데 이 남성이 그 김 씨를 욕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가지고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합시다 하고 그 남성을 유인해서 집으로 갔던 것이죠. 그때도 여장하고 여자처럼. 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잠에 들은 걸 보고 그 남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복역을 받고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고 2015년 7월에 출소를 했는데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노숙인 2명을 살해했던 것이죠. 이야, 8년 전 범행과 비슷한 범행이 있었던 겁니다. 프로파일러는 여기서 범죄의 기억이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이 과거에 그 유사한 살인 범죄의 전력이 있어서 단순히 그 뭐 연애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성적인 것 플러스 과거의 어떤 범죄 기억도 충분히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장을 하고 다니던 한 남성, 66세 남성의 범인이 드디어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전액권까지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부산 검찰에서는 이제 구형을 하기를 이제 특정 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누범 규정을 적용을 했고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누범 규정이 적용이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7월에 출소를 했고 그럼 그로부터 이제 3년 동안 이제 누범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근데 1년 만에 그렇습니다. 저질렀잖아요. 1년 만에 이제 범죄를 지금 이제 추가로 저질렀기 때문에 형기의 2배가 가중되는 그 누범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범행 이유, 이 판결 이유를 설시를 할 때 범행 동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범행 수법 또한 너무 잔혹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소하고 1년 만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처벌을 가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고요. 추가로 20년간 위추취적 전자장치도 부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심 재판도 열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항소가 기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기각이 돼서 결국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